우리는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스한 품에 안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산타를 기다리다 잠들었고, 눈을 뜨면 크리스마스의 시작과 함께 선물이 놓여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산타와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산타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산타에게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그리 어색한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84%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공을 믿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례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근거로부터 오는 결과이고, 당신이 산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산타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4세기경부터 산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초대 산타의 이름은 세인트 니콜라스로 훗날 산타클로스의 어원입니다.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3명의 소녀들에게 황금 덩어리 3개를 몰래 가져다주면서 이러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타는 처음에는 고작 3명의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가는 중이었죠. 그러나 12세기로 접어들고 프랑스에서 수녀들이 산타를 퍼뜨리는 것에 일조합니다. 유럽 전역으로 산타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고, 당시 유럽의 인구수는 7천만 명, 어린이의 수는 2천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세계 인구수는 무려 15억 명, 어린아이의 수만 5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산타의 악몽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의학과 농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세계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구조사에 따르면 1927년 전 세계 인구수는 20억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 33년 만에 10억 명이 증가하며 30억 명을 돌파하더니 1974년 이번에는 14년 만에 10억 명을 추가하며 전 세계 인구수 40억 명을 달성합니다. 산타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987년 50억 명, 1999년 60억 명, 2011년 70억 명, 그리고 2020년 현재 세계 인구수는 77억 명을 달성합니다. 0세에서 14세 어린이의 수만 거의 20억 명으로 고작 100년 전 전 세계 인구수에 달하는 인원이 현재 어린아이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물을 배달해봅시다. 어떤 선물이 적당할까요? 기왕 주는 거 어린이들에게 그립감 좋은 크기의 선물을 가져다 줍시다.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평균 어깨 길이는 25cm이고, 이 크기의 선물을 수직으로 세우면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해당 크기의 장난감 세트 무게가 보통 1kg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선물의 총 무게는 200만 톤입니다.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무게를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연료들을 채취한다면 우리는 1000억 톤이 넘는 무게를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200만 톤 정도는 기꺼이 내줄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선물을 옮기는 것이 딱히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지 계산해봅시다.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집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 값에 배달해야 할 모든 가구의 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전 세계 인구수 77억 명을 한 가구당 평균 인원 4.9명으로 나누면 총 가구수 15억 7천만 가구, 지구상에 거주 가능한 땅 6,500만 제곱킬로미터를 총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모든 집들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정삼각형 그리드로 배치하고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을 모두 이어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정육면체가 바로 한 가구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 정육면체는 도형의 성질에 의해 처음 정삼각형 넓이의 2배이므로 절반으로 나눠준다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루트 3분의 4를 곱하고 이 값에 루트를 씌우면 드디어 간단하게 각 가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제외하여 배달할 가구를 약 10억 개로 추산하면 산타의 배달 거리는 약 3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을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산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9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잠들어 있는 10시간 동안 배달해야 할 것 같지만, 지구에는 나라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4시간이 더해져 산타에게는 34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값들로 속도를 계산했을 때 산타는 시간당 10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만 움직인다면 배달을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과거 인류가 발사한 위성조차 약 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산타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한다면 100분의 1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1901년 입자 가속기를 발명하면서 진작부터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또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순간 타임머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타의 속도에 대한 의문 또한 딱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몇 가지의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거침입 문제나 전염병 문제 같은 법적 문제들부터 오픈형 썰매의 과도한 공기저항 문제, 그에 따르는 충격파에 관한 문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대부분의 반박들은 당신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반드시 산타는 썰매에 타야 하고 배달은 반드시 술록을 통해 해야 한다며 말이죠.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과거의 산타는 당연히 굴뚝으로 들어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과거의 산타에게는 동물을 이용한 운송수단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전은 산타에게 많은 인구를 감당하게 만들었지만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많은 발전까지 이뤄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산타가 하는 어떠한 일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1894년 헤르츠에 의해 전파가 발견되었고 1901년 영국에서 발신한 전파를 미국에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과거로 간 당신이 거리로 나가 손바닥만한 물건에 대해 설명해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 손바닥만한 물건을 들고 침대에 누운 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일기장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기장의 움직이는 사진들도 구경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조그마한 물건에서 35만 년간 인류가 축적해둔 지식의 대부분을 즉시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던지 자신의 좌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당신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계산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이런 두고 온 모양입니다. 그들이 기초과학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치부될 것입니다. 마치 마법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웃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들고 와 이것들을 전부 그 박스에 넣어보라며 전통적인 방식을 대놓고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혹여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어도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의 작동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적어도 산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접근으로 산타를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산타를 부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산타가 어떠한 형태로 선물을 전달하던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산타의 마음입니다. 어렸을 적 기억하던 산타를 떠올려 보세요. 산타는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산타를 없다고 말할 방법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애인,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산타가 선물한 따스함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